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쓰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당신의 의도를 의심하며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규정하려 들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듭니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오해하신 겁니다.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르네상스 시대의 냉철한 사상가 마키아벨리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 희미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방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평가가 자신을 정의한다는 사실을 그들의 프레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권력은 그렇게 죽어갑니다. 거대한 전투 속에서가 아니라 사소한 해명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두 번째 순간, 당신은 상대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스스로를 심판대 위에 올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게 합니다. 침묵은 통제라는 가면을 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설명하는 자는 복종하고 고요함을 지키는 자는 지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입을 열어 해명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왕관을 넘겨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해명이라 부르지만 마키아벨리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의 얼굴을 한 자기 파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서두를 때마다 당신은 타인의 인식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야기의 작가가 아닙니다. 그저 수정을 간청하는 등장인물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말을 비틉니다. 당신의 침묵을 멋대로 해석합니다. 방 안의 공기를 중독시키는 톤으로 당신의 이름을 속삭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황하고 방어하며 외칩니다. 잠깐만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이 원했던 것을 정확히 내어준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 말입니다. 반응은 곧 화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영역에 침범했음을, 그들이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아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다. 그는 잔인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변호는 당신의 이미지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나약함을 각인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귀를 닫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정당화할수록 당신은 더 유죄처럼 보입니다. 대중은 결코 설명하는 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자의 편에 섭니다. 인식은 논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게 하는 것, 즉 아우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옳을지라도 필사적으로 보일 수 있고 결백할지라도 나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인식의 게임에서 진실은 선택사항일 뿐 통제력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려 할 때 서둘러 얼룩을 닦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사람들이 그 얼룩을 오랫동안 바라보게 하십시오. 마침내 그들은 그 얼룩이 처음부터 실제했던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리전에서 가장 위대한 속임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선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과연 당신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침묵은 생각을 강요하고 생각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논쟁은 감당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견디지 못합니다.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소음에 소음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는 관망합니다. 그는 템포를 늦춥니다. 그는 비난하는 자가 필요 이상으로 길게 말하게 내버려 둡니다. 마침내 그들의 격앙된 어조가 스스로를 배신할 때까지 말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든 방어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도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그들의 말이 연기처럼 공중에 흩어지게 두십시오. 단 3초의 침묵이 3시간의 정당화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고요히 머무를 때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침묵을 더 많은 말로 채우려 하고 말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변명이라는 덫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미지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결코 이해받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비로움을 방패로 삼습니다. 당신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말할 때 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대답할 때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명이 통하지 않을 때 더 어두운 수가 있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쏜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기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비난자 미러링이라 불렀습니다. 적이 자신의 의도에 질식하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안개와 싸우려 들지 마라. 그들이 그 안에서 질식하게 하라. 누군가 당신을 공격할 때 그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응을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눈멀게 하기 위해 감정의 연막을 던집니다. 당신이 비틀거리고 설명하고 자신을 노출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안개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적이 그 안에서 길을 잃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난은 비난받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이 사용할 줄만 안다면 거울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당신 변했군요. 예전처럼 겸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순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서두릅니다. 아니에요. 전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오해하고 계세요. 바로 거기서 그들은 덫에 빠집니다. 자신이 재판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흥미롭군요. 성장은 때로 어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제 전장이 바뀝니다. 당신은 방어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반사했을 뿐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당신은 비난을 고백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미러링을 할 때 당신은 감정에 감정으로 맞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근원지로 되돌려 보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식의 법칙을 이해했습니다. 프레임을 통제하는 자가 마음을 통제한다. 당신이 미러링을 할 때 당신은 프레임을 장악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불안감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당신을 오만하다고 말하면 그들이 당신의 자신감 앞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맛보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교활하다고 말하면
통제력이 왜 그들을 그토록 위협하는지 스스로 직면하게 하십시오. 미러링은 방어가 아니라 노출입니다. 그것은 공격자가 자신의 비난을 낳은 약점을 만나도록 강요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에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여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당신을 모욕하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살짝 기울이십시오. 느리고 재미있다는 듯한 숨을 내쉬십시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군중은 그것을 느낍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비난하던 자는 움츠러듭니다. 그는 동맹을 찾지만 방금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사람 옆에는 아무도 서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동심은 심판이 되고 당신의 평온은 통제가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공격하거든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기기 위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저 거울처럼 비추십시오. 천천히 말하고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말 아래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감정을 자폭하게 만드는 마키아벨리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적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가 안으로 붕괴하여 자신의 추락 소리를 당신의 침묵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현명한 자는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그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마키아벨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경기장 자체를 재정의할 뿐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모든 비난이 거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공격을 멈춥니다.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키아벨리의 다음 법칙은 더욱 냉정합니다. 진실이 공연되는 무대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 바로 프레임 통제입니다. 세상은 진실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프레임에 의해 움직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정의하는가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누구보다 먼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인식은 현실이 아니다. 인식은 현실을 창조한다.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차분하게 묘사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프레임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공연될 무대를 지은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무대 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설명할 때 당신은 당신에게 질문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그 권위를 쥐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오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반응하게만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심리적 지배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더 큰 목소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느린 리듬에 관한 것입니다. 리듬을 설정하는 자가 공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회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말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방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비난자가 프레임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등을 기댑니다. 그는 잠시 멈춥니다.
침묵이 늘어지게 둡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역사는 결코 신중한 사람들에 의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이 폭발합니다. 이제 질문은 그 아이디어가 위험한지 여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작게 생각하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은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가르쳤습니다. 권력은 소리치는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자에게 속한다. 프레임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것을 구부립니다. 어조, 존중, 감정, 충성심. 일단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면 당신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할 뿐입니다. 다음에 공격을 받거든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질문을 바꾸십시오. 프레임을 전환하십시오. 당신이 프레임을 바꿀 때 당신은 누가 말할 허가를 가졌는지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어떻게 보는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이 어떻게 보는지 통제할 때 당신은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미지에 맞게 스스로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은 심리적 중력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궤도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동심이 강할수록 당신의 인력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키아벨리스트들이 명확성을 위해 싸우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무엇이 진실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진실 속에서 살고 있는가? 당신이 프레임을 잡고 있을 때 침묵조차 선언이 됩니다. 눈짓 하나조차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에서 당신은 영향력에서 존재감으로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프레임을 잡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소음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프레임조차 감정 아래서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차가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모든 논쟁과 폭풍우보다 오래 지속되는 무기,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통제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단어, 침묵. 침묵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에게 모든 멈춤을 채우고 설명하고 반응하고 소음을 계속 유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해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가 공간을 통제한다. 모든 대립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목소리가 커질수록 통제력은 줄어듭니다. 그는 관심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안을 위해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무대를 쫓지 않습니다. 그가 무대가 됩니다. 침묵은 인식의 중력을 바꿉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메아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방금 자신이 한 말을 되짚어보며 너무 멀리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양심이 당신을 대신해 방어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적 침묵에 숨겨진 탁월함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소음의 무게를 짊어지게 합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비웃으며 묻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 쏠립니다. 긴장감이 짙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설명하거나 웃어넘기거나 맞서 싸웁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표정 없이 고개를 듭니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차갑고 조용하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본다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그 질문 자체를 삼킬 때까지 확장되게 둡니다. 그 순간은 약점이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통제입니다. 이제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채워야 하고 정당화해야 하며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심리적 질식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산소인 관심을 빼앗고 그들이 자신의 인정 욕구에 질식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은 모욕을 견딜 수 있고 분노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왕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공격하거든 침묵을 시도해 보십시오. 새까지 세십시오. 그들이 메아리 속에서 익사하게 두십시오. 침묵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냥의 방향을 역전시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침묵은 사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강력해 보입니다. 침묵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인정이 필요 없다. 나는 당신의 반응이 필요 없다. 나는 이 순간조차 필요 없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감정적 날씨 위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당신이 왜 침착한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할 때 목소리를 낮출 것이고 당신의 템포를 따라할 것이며 자신도 모르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역설입니다. 당신은 더 크게 말함으로써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뒤에 오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지배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침묵을 마스터하면 다음 법칙이 드러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뿐만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지를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세계에서 시간은 통제의 최종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휘합니다. 그들은 폭풍 우가 그들의 리듬에 맞춰 춤출 때까지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진정한 권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권력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템포를 통제하는 자가 결과를 통제한다. 인식의 전쟁에서 타이밍은 가장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어떤 논쟁이든 보십시오. 감정적이 되면 목소리는 빨라지고 말을 반복하며 정확성을 잃습니다. 그들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두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그 템포를 쫓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늦춥니다. 그는 상대방이 문장 사이의 침묵을 느끼도록 강요합니다. 그는 더 잘 말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이깁니다. 템포를 보이지 않는 중력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느리게 움직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궤도로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리듬에 맞춰 숨쉬기 시작하고 당신의 평온에 적응합니다. 인간은 에너지의 노예이며 에너지는 템포를 따릅니다. 혼돈에 빠진 방에 한 명의 침착한 사람이 들어서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몇 분 안에 소음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그의 속도를 따라합니다. 그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적 통제입니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느리게.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것을 마키아벨리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논리를 따르지 않고 맥박을 따릅니다. 감정의 맥박을 설정하는 자가 지배합니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결코 그들의 속도에 맞추지 마십시오. 그들이 서두르면 멈추고 그들이 소리치면 속삭이십시오. 그들이 비난하면 대답을 지연시키십시오. 당신의 지연은 지배가 됩니다. 당신이 대답할 순간을 결정할 때 당신은 현실의 흐름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템포 통제는 심리적 최면입니다. 당신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멈춤은 명령이 되고 각각의 호흡은 신호가 됩니다. 이것이 왕, 장군, 그리고 위대한 조종가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신중하고 절제되며 범접할 수 없게 다른 사람들이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 서두를 때 당신은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 여분의 몇 초 동안 그들은 두려움, 조급함, 죄책감 등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만히 서서 감정이 그들을 배신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템포는 보이지 않는 지배의 기술입니다. 그것은 침묵을 전략으로 부동심을 위협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반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리듬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그것에 맞춰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리듬에 맞춰 춤출 때 당신은 그들의 심리를 소유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 속도를 정하게 하지 마라. 빠른 자는 절박해지고 느린 자는 신성해진다. 일단 당신이 템포를 통제하고 당신 주변의 세상을 늦추면 새로운 종류의 힘이 깨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방어하거나 설명하거나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되돌려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법칙은 더 잔인합니다. 모욕을 무기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결국 당신은 칼날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칼날 위로 넘어지게 합니다. 모든 모욕은 에너지이며 모든 비난은 변장한 고백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너무 오만해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부인하고 설명합니다.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미소 지으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상하군요. 자신감은 때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반사입니다. 당신은 방금 그들의 불안감을 노출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교활하다고 부릅니까? 논쟁하지 마십시오.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조종이라고 부르죠. 라고 말하고 멈추십시오. 침묵이 나머지를 마무리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당신을 차갑다고 부를 때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온기를 필요로 하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통제력을 원하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아한 복수는 평정심입니다. 가장 잔인한 처벌은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마스터하면 당신의 적들은 공격을 멈춥니다. 당신이 맞서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더 어두운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닿으려다 스스로를 파괴하게 둡니다. 그러나 더 차갑고 더 조용하며 더 치명적인 수가 있습니다. 침묵도 자제도 아닌 심리적 소멸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라지는 기술입니다. 존재감이 힘을 잃을 때 소멸이 무기가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가장 무서운 힘은 대결이 아니라 부재에서 발견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말한 소멸은 지켜보는 동안 유지하는 침묵이 아니라 당신이 떠날 때 남기는 침묵입니다. 존재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부재는 그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당신은 진공을 만듭니다. 인간의 마음은 공백을 싫어하기에 그 공백을 집착으로 채웁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왜 답장이 없지? 무슨 계획을 꾸미는 걸까?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을 벌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서사를 쓰고 있으며 그들은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심리적 소멸은 후퇴가 아니라 변장한 지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반응, 존재, 관심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갑자기 그들은 자신의 메아리와 홀로 남겨집니다. 그 메아리가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부재는 존경심을 날카롭게 하고 존재는 그것을 값싸게 만든다. 약한 자는 보여지기를 갈망하지만 강한 자는 보여지는 것을 특권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어디에나 나타날 때 당신은 무게를 잃습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당신의 모든 흔적은 당신의 존재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통제하려 하거든 반응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사라지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회수하십시오. 침묵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소음 아래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부재는 약점이 아니라 가장 차가운 전략입니다. 당신은 적이 어둠 속에서 헛손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림자, 죄책감, 상상과 싸웁니다.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소멸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후에도 당신의 그림자는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지휘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그것을 더 위대한 것, 즉 아우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재 중일 때조차 방하니 여전히 당신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존재감 말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시끄럽다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당신보다 먼저 방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목소리를 낮추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아우라입니다. 아우라는 꾸며낼 수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반응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혼돈이 소리칠 때 가만히 있을 때마다 한 겹 한 겹 단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간을 채우기 위해 말하지만 당신은 공간을 남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중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기대고 당신을 주시하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당신이 말을 아낌으로써 미지의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우라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여전히 인정을 구하지만 아우라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우라는 느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가면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자세, 눈빛, 평온함 속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당신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에너지. 그것이 현실을 구부립니다. 다음에 방에 들어갈 때
처음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주위를 둘러보고 관찰하십시오. 침묵이 숨쉬게 하십시오.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존재감이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우라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평온함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우라를 쌓기 위해 카리스마는 필요 없습니다.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말을 적게 하고 말한 것은 정확히 행하십시오. 필요할 때 사라지고 타이밍에 맞춰 돌아오십시오. 결코 인정을 쫓지 말고 무게를 더하지 않는 한 침묵을 깨지 마십시오. 어느 날 당신은 오싹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방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법칙처럼 그곳에 들어섭니다. 아우라는 당신의 이름이 침묵을 만들고 당신의 눈빛이 대화를 끝내며 당신의 평온이 권위처럼 느껴질 때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침묵이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고 당신을 변형시키는 곳.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감정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감정적 면역입니다. 무감각이 아니라 힘입니다. 당신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 내부의 것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오는 힘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감정의 꼭두각시입니다. 댓글 하나에 무너지고 모욕 한마디에 해명하며 칭찬 한마디에 초점을 잃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인간적이라고 부르지만 마키아벨리는 그 본질을 소유당한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다면 그가 당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인정을 쫓게 만들 수 있다면 그가 당신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면역은 분리가 아니라 지휘입니다.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모욕을 듣고 배신을 보고 거절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고요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그들의 무기는 실패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공황에 빠집니다. 그것이 조용한 종류의 무적, 감정적 면역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정복하기 쉽습니다. 희망을 주면 따르고 빼앗으면 증오하며 칭찬하면 섬기고 무시하면 무너집니다.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감정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는 감정을 지나가는 폭풍 후 일시적인 소음처럼 봅니다. 그는 비를 저주하지 않고 그 리듬을 연구한 다음 상처 없이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감정적 면역은 당신의 평화가 더 이상 타인의 허락에 의존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어떤 사과도 당신의 평온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하지 않을 때, 어떤 칭찬도 당신의 자아를 부풀릴 수 없을 때, 어떤 모욕도 당신의 핵심에 닿을 수 없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상처받지 않는 것을 넘어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침묵이 무기가 아니라 방패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 안에서 당신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변형에 이릅니다. 힘도 통제도 아닌 더 높은 것, 침묵의 왕관입니다. 당신이 이기기 위한 게임을 멈추고 당신의 존재 자체로 통치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최고 수준의 권력에는 더 이상 싸울 전투도 이길 논쟁도 미워할 적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과 그 안에서 자라는 왕관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승리가 아닌 부동심으로 지어진 왕좌, 침묵의 왕관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옳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가 반응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수준에서 당신은 통제를 좇지 않고 그것을 구현합니다. 당신은 존중을 요구하지 않고 존재함으로써 그것을 명령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저항이 아니라 법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역설을 보았습니다. 설명하는 자는 복종하고 침묵을 지키는 자는 명령한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부동심의 에너지는 주의 세계를 구부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정의하는 규칙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변호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인간으로 보이는 것을 멈추고 필연적인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권력은 노력처럼 보이는 것을 멈추고 운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부재를 전설로, 면역을 중력으로, 그리고 침묵을 당신의 마지막 왕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한 자는 존경받기를 원하고 약한 자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단지 기억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소음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이의 멈춤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미지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미지가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당신은 들리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방을 끝내기 위해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침묵할 때 그 침묵 자체가 당신의 문장을 이어갑니다. 세상은 당신을 차갑고 닿을 수 없으며 위험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 즉 자유로운 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당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뼈 속 깊이 느껴졌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고대의 무언가가 깨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조용함 속의 전략가, 관찰자, 통치자 말입니다. 당신은 소음 이전의 당신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고요함의 부상을 느꼈다면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로 삼으십시오. 다른 이들이 준비되었을 때 이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해받는 것을 넘어 기억되기를 준비했다면 구독하십시오. 알림을 켜두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설명하는 자는 복종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자는 명령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막 통치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